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오후 1시 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이 통계로 잡히는 경우가 세 가지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위정,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형사사건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기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죄가 일본 사람들에게 비해서 인구당 수십 배나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정이 드러났습니다. 위정하는 검찰총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정하는 검찰총장. 그것도 이게 위정이 이중 위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 커넥션이 좀 묘지경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최요직입니다. 거의 검찰총장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밝히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를 소개 안 했다고 했다가 기자의 녹음 파일이 나오니까 소개했다고 시인을 한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이중 위정 논란입니다. 이중의 위정. 제일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윤대진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소개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의리를 발휘해가지고 십자가를 맸다. 뭐 이렇게 된 모양인데, 뭐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선서한 다음에 위정한 혐의가 이젠 드러났고, 여기에 플러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 네 번째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정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외국으로 갔다고 하는 부분. 이게 이 사건이 아주 복합적으로 종합 비리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더구나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적폐 대상이 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는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기자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윤대중 국장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을 또 뒤집는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랍니다. 이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유서타파 기자의 녹음 파일입니다.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유서타파 기자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는 개입한 사실도 없고 변호사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공개되자 나중에 자기가 소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6년 전의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대진 검찰국장은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윤 전 서장은 자기의 친형입니다.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에 직속 부하였던 사람으로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몇 년 전에 주간 동아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소개했다고 한 기사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사적인 의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검찰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 검찰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검찰도 집단적인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명예에 이렇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더구나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가 정회가 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그때 변호사는 윤대중 국장이 소개한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국회 방송 마이크를 통해서 중계되기도 했답니다. 윤 국장이 현직 검사로서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면, 또는 윤석열 씨가 했다면은 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변호사법에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인지 아닌지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적절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사람은 용산 세무서장 시절에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강제 송환되었는데 2015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건 참 이상하죠.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중 국장과 가까운 사이고 윤우진 전 서장과도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윤 후보자가 수사 과정과 무혐의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제 자정까지는 이 선동 언론에서는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다 하면서 윤석열 씨를 변호를 하더니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결정적 한방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살기등등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 파일을 통해서 거짓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정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게다가 양정철 민주원장과의 부적절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들이 이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보다 전문적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이런 전문적 브리핑을 했는데, 이건 소개해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다르네요.
김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이 정치 검찰화와 검찰권을 사사로이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 검찰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 양정철과의 회동에서 정계 입문을 제안받았다는 점,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리고 그 이후에 파격적으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 4월에 양정철과 회동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정철과의 오랜 회동을 4월임에도 불구하고 1월 또는 2월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거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3월 하순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 주요 요직을 보면은 윤석열과 양정철과의 관계에 의해서 대검찰청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씨가 지명되었고, 검찰 보직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부패 부장으로 있는 이승윤 검사장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검과학수사부장으로 있는 조남관 검사장이 2006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한간에는 자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시키고 자기 서울지방검사장이 누가 되느냐, 윤대진이냐 이승윤이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정치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하는 이런 플랜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말은 수사를 사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헌법에 적혀 있는데, 헌법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도읍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권을 공평무사하게, 즉 사사로이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본 것이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그리고 처와 장모 사건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은 아마도 어떠한 뒤의 힘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되어서 태국에서 체포되어서 송환되었던 사람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이 윤석열 씨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윤우진 씨의 동생이 윤대진 씨고, 윤대진 씨와 친형제처럼 친하다는 사람이 윤석열 씨고, 그 사이에 변호사 선임 관계로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 이렇게 엮이는 구도인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씨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해외 도피를 했다가 강제 송환됐는데도 어떻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은 검찰 수사의 어떤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도읍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7번의 영장이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6번을 기각합니다. 뇌물죄에 있어서 제보자와 뇌물 공여자 간의 대지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영장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ABC를 알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 수사 지휘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 변호사 소개 문제부터 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저희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뉴스타파의 영상이 나옴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뉴스타파 영상을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상 9분 정도 분량인데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었는데 기각하면서, 검찰이 기각하면서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각하면서 뇌물 공여자하고 그 사실을 제보한 사람하고 대지를 하라. 그래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관행상 뇌물 공여자와 그 사실을 제보한 사람하고의 대질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어제 경찰 측 증인이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영장 기각 사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2년 뒤에 질질 끌다가 윤우진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 경찰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은 경찰은 5가지 혐의, 뭐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근거가 확보되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보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는 절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급기야는 윤우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되는 겁니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은 또 다른 문제인데 검사가 법원에 경찰이 신청했던 직접 청구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의 철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사건인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무혐의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즉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기각되면은 기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사건인데 무혐의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인 수사 과정, 이례적인 처분에 대해서 뭔가 작동된 것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가 친형제같이 지낸다고 인정하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사건에 저렇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숨겼을까? 그 이면이 저희들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 윤대진, 윤석열 두 검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하는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위정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위정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그 말로 모든 것이 집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